미유. 미유는 1, 2, 3, 4를 싫어해. 미유. 얘들아, 나 하트만 좋아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아빠. 아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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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올라와. 바이바이. 그럼 여기서 잘 돼. 자. 읽어? 응. 여기서도 자. 읽어? 응. 이거. 넓기도 넓다. 참, 넓기도 넓다는 사물로 재기에 대한 이야기로 사물을 이용해 넓이와 높이, 길이를 재는 법을 배웁니다. 이 책은 셋 많은 최부자가 새로 이사온 황부자의 집이 크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집과 황부자의 집을 재어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최부자가 방석으로 사랑방 넓이를 재고 화선지로 솥을 대문의 높이를 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물로 넓이나 길이, 높이를 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인님!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최부자는 개똥이를 한심하게 바라보았어. 글쎄, 뒷마을에 이사온 황부자 말이에요. 집이 아주 크다는 소문이 났어요. 쳇, 설마 우리 집보다 크겠어? 최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셋 많은 최부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 길로 집을 나섰어. 그런데 이게 웬걸? 멀리서 봐도 황부자네 집은 꽤 컸어. 깜짝 놀란 최부자는 한 걸음에 집으로 돌아왔어. 방석들을 챙겨다가 사랑방에 쫙 깔아보니 16개가 들어갈 만한 넓이였지. 최부자는 방석을 챙겨 들고 다시 황부자네로 향했어. 앞마을에 사는 최부자라고 하오. 새로운 이웃을 맞아 선물로 방석을 가져왔소. 우리 집 사랑방에는 방석 16개가 넉넉히 들어가는데 이 집 사랑방에는 다 들어갈지 모르겠구려. 방석을 깔아보니 어이쿠, 16개를 넣고도 4개는 더 들어가겠구나. 최부자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곰곰 생각했어. 그래, 사랑방이 좁으면 어때? 곳간이 넓어야 진짜 부자지. 개똥아, 멍석을 가져다가 곳간 넓이 좀 재어보거라. 멍석들을 곳간에 쫙 펼쳐보니 4개가 들어갈 만한 넓이였어. 최부자는 다시 황부자네로 향했어. 이리 오너라. 내가 앞마을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최부자 아니오. 곳간에 깔아두시라고 멍석 좀 가지고 왔소. 그런데 멍석 4개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구려. 황부자네 곳간을 싹 비우고 멍석을 펼쳐보니 세상에나 4개를 놓고도 2개는 더 들어가겠구나. 씩씩거리며 집을 돌아오던 최부자는 솥을 대문을 바라보다가 손뼉을 쳤지. 그래, 곳간이 좁으면 어때? 부자의 자존심은 솥을 대문이지. 개똥아, 화선지를 붙여서 대문 높이 좀 재어보거라. 화선지를 착착 붙여보니 3장만한 높이였어. 바쁘다 바빠. 앞서가는 최부자, 뒤에 가는 개똥이.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 따라가 보니 이보다 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없는 거야. 개똥이가 더위를 먹었는지 이 집 솥을 대문이 하늘만큼 높다 하여 확인하러 들렀소. 우리 집 대문은 화선지 3장만한 높이인데 설마 우리 집 대문보다 높은 대문이 있을까? 화선지를 붙여보니 어쩌나 화선지 3장을 붙이고도 1장은 더 있어야겠구나. 그날 밤 최부자는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 그래, 담벼락을 재어보자. 자고 있는 개똥이를 깨워 자기 집 담벼락을 재어보니 술띠 15개만한 길이었어.
황부잔의 담벼락을 재어보니 애구머니 술띠 15개를 두르고도 5개는 더 필요하겠구나. 다음날 아침 최부자는 개똥이에게 짐을 싸게 하고는 곧장 황부자에게로 갔어. 내가 가진 곡식과 재물을 모두 줄 테니 집을 바꾸는 것이 어떻소? 황부자는 가만히 앉아서 재물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시지요. 최부자는 넓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말했어. 집이 넓어 참 좋구나. 곡식도 없고 재물도 없는 텅 빈 집. 참 넓기도 넓었어. 사물로 재기를 알아보아요. 사물로 재기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을 이용해서 넓이나 높이, 길이를 재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준 단위로 측정하는 활동의 전 단계로서 임의의 단위를 사용해 측정하는 활동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사랑방의 넓이를 잴 때 방석을 사용하고 솥을 대문의 높이를 잴 때 화선지를 사용하고 담벼락의 길이를 잴 때는 술띠를 사용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눈에 넓이나 높이, 길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물을 이용해서 재면 어느 것이 넓고 높고 긴지 알 수 있습니다. 측정 활동을 할 때는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임의의 단위로 측정하는 활동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표준 단위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최부자네와 황부자네 집을 비교해요. 최부자네 곳간은 멍석 4개가 들어가는 넓이였어요. 황부자네 곳간은 멍석 6개가 들어가는 넓이였지요. 최부자네 솥을 대문은 화선지 3장만한 높이였어요. 황부자네 솥을 대문은 화선지 4장만한 높이였지요. 함께 해보아요. 색종이로 고리를 이어 예쁜 장식을 만들어요. 빨대 모양 그림 딱지를 붙여 누가 만든 장식이 더 긴지 재어보아요. 동생이 만든 장식은 빨대 2개만한 길이고 오빠가 만든 장식은 빨대 3개만한 길이에요. 오빠와 동생이 휴지를 가지고 키를 재요. 똑바로 선 다음 바로 옆에 키와 똑같은 높이로 휴지를 쌓아보아요. 누구의 키가 더 큰가요? 쌓아놓은 휴지의 수를 세어 몇 개만큼 더 큰지 알아보아요. 참 넓기도 넓다로 만나는 사물로 재기 개념놀이. 곳간의 넓이를 무엇으로 재지? 주인님, 멍석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알아보면 돼요. 솥을 대문의 높이는 무엇으로 재지? 화선지를 붙여서 알아보세요. 사물로 재기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사물을 이용해서 넓이나 높이, 길이를 재는 것을 말해. 핑크공주의 비밀. 핑크공주의 비밀은 들이재기에 대한 이야기로 들이란 통이나 그릇 따위에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핑크공주 소미는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무엇이든 적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소미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른 친구들의 그릇과 모양이 다른 소미의 핑크 그릇을 가지고 들이재기를 합니다. 들이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양이라도 담는 그릇이나 상자의 모양에 따라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소미예요. 핑크를 좋아하는 핑크 공주죠. 옷도 핑크, 신발도 핑크, 가방도 핑크, 식사 시간에 수프를 담아 먹는 그릇도 핑크. 핑크가 아닌 것은 싫어요. 왜냐고요? 나는 핑크 공주니까요. 그런데 나에게는 불만이 하나 있어요. 식사 시간마다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수프를 조금밖에 안 주시거든요. 푸코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시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미술 시간에 알록달록 생모래도 나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세요. 비바한테는 저렇게 많이 주시는데 말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파란 공 풀장에만 공이 많이 들어있고 내가 좋아하는 핑크공 풀장에는 공이 적게 들어있어요. 선생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선생님, 왜 나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소미를 미워하다니. 맛있는 수프도 푸꾸보다 적게 주시고 알록달록 생물에도 비바보다 적게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파란 공 풀장에만 공을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소미와 푸꾸의 수프 그릇을 둘 다 가져와 볼까? 나한테만 조금 주신 것이 분명해요. 이것 좀 보세요. 소미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다. 선생님은 내 그릇과 푸꾸의 그릇에 똑같이 물을 가득 부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유리컵에 한번 따라볼까? 선생님이 수프 그릇에 담긴 물을 똑같은 크기의 유리컵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이 푸꾸 그릇에 물이 더 많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리컵에 담긴 물의 양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생모래는요? 생모래는 분명히 비바에게 더 많이 주셨다고요. 생모래를 넣은 상자도 한번 가져와 볼래? 선생님은 내 상자와 비바의 상자에 생모래를 가득 채웠어요. 여기 있는 작은 유리컵에 나누어 담아보자. 내 생모래는 작은 유리컵으로 4잔이었어요. 비바의 생모래는 똑같이 4잔이잖아. 다시 세어보아도 똑같이 4잔이었지요. 그러면 왜 파란 공 풀장에만 공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런지 선생님과 알아볼까? 선생님은 핑크공 풀장에 있는 공과 파란공 풀장에 있는 공을 꺼내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핑크공 풀장의 공은 7바구니, 파란공 풀장의 공도 7바구니. 이번에도 똑같잖아. 분명히 파란공 풀장에 있는 공이 더 많아 보였는데. 말도 안 돼요. 선생님이 마술을 부리신 거 아니에요? 마술의 비밀은 바로 모양이란다. 모양이라고요? 담는 그릇이나 상자의 모양에 따라 같은 양이지만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하지. 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콩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잖아요. 소미의 반찬 그릇은 어떻게 생겼지? 예쁜 별 모양 핑크 그릇이죠. 다른 친구들의 그릇은 동그랗게 생겼지? 선생님은 별 모양 그릇과 동그란 그릇에 콩을 담은 뒤 각각 크기가 같은 유리컵에 부었어요. 이것도 똑같네요. 어째서 내가 싫어하는 콩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릇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란다. 다른 친구들의 수프나 생모래, 공풀장의 공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담아놓은 그릇이나 풀장의 모양이 달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소미의 콩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아마 소미가 콩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콩을 싫어하는 것을 들켜버렸네. 나는 결심했어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그릇을 사용하기로 말이에요. 왜냐고요? 양이 달라 보였던 이유는 그릇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시는 투정 부리는 핑크 공주가 되지 않을 거예요. 들이 재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들이란 통이나 그릇 따위에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들이 재기를 통해
같은 양이라도 담는 그릇의 모양이 다르면 그 양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핑크 공주 소미는 친구들과는 다른 모양의 그릇과 상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수프나 모래가 들어있는데도 친구들이 가진 양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그릇 안에 들어있는 양을 비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미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그릇을 통해 정확한 양을 비교하는 것이지요. 용량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페트병, 우유팩 등을 이용하여 직접 양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또한 요리하기나 목욕하기 등 실생활 속에서도 들이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문제는 소미의 그릇이었어요. 소미의 수프 그릇과 푸코의 수프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은 똑같았어요. 소미의 별 모양 그릇과 다른 친구들의 그릇에 담긴 콩의 양도 똑같았어요. 함께 해보아요. 똑같은 크기의 투명한 유리컵 2개에 물을 가득 채워요. 2개의 컵에 들어있는 물을 각각 모양이 다른 2개의 그릇에 부어보아요. 물의 양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계량컵과 눈금 달린 물병에 각각 100이라고 써진 데까지 물을 채워요. 그런 다음 똑같은 크기의 투명한 유리컵 2개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이번에는 같은 높이까지 물 대신 구슬을 채워요. 그런 다음 구슬을 쏟아 세어보아요. 어느 쪽에 구슬이 더 많이 들어있나요?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핑크 공주의 비밀로 만나는 들이재기 개념놀이. 내 그릇의 물보다 푸코 그릇의 물이 더 많아 보여. 그럼 들이재기로 양을 알아볼까? 양이 달라 보였던 이유는 그릇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야. 아, 물의 양이 똑같잖아. 들이란 통이나 그릇 따위에 최대한으로 넣을 수 있는 양을 말해요. 출발 지구별로. 출발 지구별로에서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인 센티미터와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인 킬로그램에 대해 배웁니다. 머나먼 별 외계인들은 지구별로 여행 가는 대표를 뽑기 위해 가장 키가 큰 외계인과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외계인을 한 명씩 뽑기로 합니다. 과연 지구별로 여행을 떠나는 외계인은 누구일까요? 길이와 무게를 표시하는 표준 단위를 익히고 자와 저울로 측정하는 경험을 통해 길이와 무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머나먼 별 외계인들의 가장 큰 꿈은 지구별에 가보는 것이에요. 지구별로 가는 길은 100년에 딱 한 번 열리거든요. 여러분, 드디어 지구별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지구별로 여행하고 싶은 외계인은 모두 모이세요. 대장 외계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머나먼 별 외계인들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지구별로 가는 우주선에는 단 2명만 탈 수 있어요. 대장 외계인의 말에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누가 가나요? 내가 갈래요, 내가. 자, 조용히 하세요. 지구별에는 나무라는 것이 쑥쑥 자란대요. 키가 작으면 멀리 볼 수 없을 테니 키가 가장 큰 외계인이 가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제가 가야겠네요. 저는 방망이를 7개 세운 것만큼 크거든요. 무슨 소리? 나야말로 구슬을 30개 쌓은 것만큼 큰걸? 외계인들이 서로 자기가 크다고 우기자 대장 외계인은 땀을 뻘뻘 흘렸어요. 방망이 7개만큼? 구슬 30개만큼? 둘 중 뭐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잠시 고민하던 대장 외계인이 말했어요. 둘씩 키를 대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서로 키를 대보느라 우당탕 난리가 났어요. 내가 더 크잖아. 무슨 소리? 내가 더 커. 저마다 자기가 제일 크다고 우겨서 둘씩 키를 대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고물상 외계인이 지나가다가 멈추어 섰지요. 지구인들처럼 자로 재면 되잖아요. 고물상 외계인은 수레를 뒤적거리더니 기다란 것을 꺼내 들었어요. 이게 자예요. 이걸 사용하면 키를 정확히 잴 수 있어요. 자를 자세히 살펴보던 대장 외계인이 물었어요. 이 눈금은 뭐고 이 숫자는 뭔가요? 이 눈금은 한마디에 1cm로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어요. 자로 쟀을 때 숫자가 클수록 키가 큰 거예요. 대장 외계인은 기다란 자를 평평한 바닥에 세우고는 외계인들을 한 명씩 그 옆에 서게 했어요. 어디 보자. 숫자가 20까지 키가 오니까 20cm로군. 이렇게 모두 차례로 재고 보니 키가 가장 작은 외계인은 10cm였어요. 그리고 가장 키가 큰 외계인은 40cm였지요. 야호! 드디어 내가 지구별에 간다! 키가 가장 큰 외계인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가장 키가 큰 외계인이 대표로 결정되자 다른 외계인들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나머지 한 명은 누가 가나요? 또 키가 커야 하나요? 조용. 지구별에는 태풍이라는 무서운 바람이 분대요. 그럼 바위만큼 무거운 외계인이 가야 날아가지 않겠지요? 무거운 외계인이래. 머나먼 별 외계인들은 서로 자기가 무겁다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우주돌 10개를 합친 것만큼 무거워요. 나는 주전자 20개만큼 무거워요. 대장 외계인은 이번에도 쩔쩔맸지요. 둘씩 시소를 태워 무거운 외계인을 가려야 하나? 아니야. 아까처럼 또 한바탕 난리가 날 거야. 대장 외계인은 저 멀리 떠나고 있는 고물상 외계인을 불렀어요. 지구인들은 무게를 무엇으로 재나요? 고물상 외계인은 말없이 수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런 저울로 무게를 재지요. 이 저울은 1kg마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네요. 저울에 올라섰을 때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거예요. 저울로 무게를 재어보니 가장 가벼운 외계인은 4kg, 가장 무거운 외계인은 15kg이었어요. 드디어 지구별 여행을 떠날 2명이 뽑혔어요. 가장 키가 큰 외계인과 가장 무거운 외계인이 탄 작은 우주선이 슝 날아올랐어요. 좋겠다. 나도 지구별에 꼭 가보고 싶은데. 100년 뒤에나 지구별로 가는 길이 열릴 텐데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지구별로 가지 못한 외계인들은 모두 아쉬워했어요. 그때였어요. 이리들 와보세요. 내가 우주 고물들로 커다란 우주선을 만들었어요. 만약 이게 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지구별에 갈 수 있어요. 고물상 외계인의 말에 외계인들이 모두 우르르 뛰어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우주선 안으로 들어갔지요. 대장 외계인과 고물상 외계인까지 말이에요. 자, 모두 꼭 잡으세요. 출발! 커다란 우주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올랐어요. 와, 날았어. 우리도 지구별에 간다. 고물상 외계인이 만든 우주선은 정말 대단했어요.
순식간에 외계인 대표들이 탄 작은 우주선을 지났지요. 작은 우주선을 탄 외계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두 우주선은 사이좋게 지구별을 향해 날아갔지요. 모두들 무사히 지구별에 도착할 수 있겠지요. 길이와 무게의 표준 단위를 알아보아요. 단위를 배우기 전에는 길이나 무게를 서로 비교하거나 신체나 사물을 이용해 어림하여 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는 길이나 무게를 정확하게 재기 어렵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단위입니다. 단위란 길이, 무게, 길이, 시간 등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등이 길이의 단위이고 킬로그램, 그램 등이 무게의 단위입니다. 아이와 함께 자와 저울로 다양한 물건의 길이와 무게를 재보세요. 자로 길이를 잴 때에는 재려고 하는 물체의 한쪽 끝을 자의 첫 눈금인 0에 맞춘 다음 물체의 다른 한 끝을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가 그 물체의 길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울로 무게를 잴 때에는 물체를 올리기 전에 저울의 화살표가 0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물체를 올려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가 물체의 무게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외계인들은 어떻게 키와 몸무게를 쟀나요? 기다란 자를 평평한 바닥에 세우고 키를 쟀어요. 저울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쟀어요. 알맞게 짝지어 보아요. 지구별을 여행하던 외계인들이 고향의 가족에게 편지를 쓰려고 해요. 자의 눈금을 보고 키가 큰 순서대로 긴 연필을 쓸 수 있게 짝지어 보아요. 비를 피해 숲속 오두막에 온 외계인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외계인의 순서대로 무거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짝지어 보아요. 출발, 지구별로 만나는 길이와 무게 표준 단위, 개념놀이. 안녕, 나는 귀염둥이 외계인이야. 다리가 8개인 게 참 멋지지? 자로 재니 내 키는 10kg이고 저울로 재니 내 무게는 4cm야. 아니지. 길이와 무게의 단위가 바뀌었잖아. 센티미터가 길이의 단위고 킬로그램이 무게의 단위야.